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를 연출한 김정민 PD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를 주목해봅니다.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궁금해할 육아 고민을 엄선하고 50인의 랜선 청중단과 함께 제보받은 사연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땀을 이렇게 막 머리 젖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먼저 영유아의 성을 주제로 꾸려진 1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에 대해 알려줘야 할지 짚어보며 영유아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말고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는 다른 게 또 있어? 그러면 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또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각을 편안하게 발달시키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주제로 한 2부에선 심층 인터뷰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청소년들의 성 문화를 살펴보고 올바른 교육법을 전했는데요. 이게 SNS 같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무한 재생산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찍어서 올리거나 네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부에선 공부를 주제로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집중력의 비밀을 파헤치며 오은영표 상담 솔루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을 볼 건데 들어도 되나요? 이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육아 고민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기획 및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오은영 박사와 협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어떠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은영 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나 뵀었고, 근데 만났는데 되게 적극적이셨고, 그다음에 본인이 방송을 이것저것 하고 계시긴 했지만 부모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방송 직전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들은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백종원, 강효욱 씨와 함께 대한민국 3대 해결사라고 불리우는 오은영 박사. 사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실제 고민을 갖고 있는 어떤 부모님들과의 상담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시청자와 공유한다는 이 포맷은 사실 굉장히 좀 익숙한 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면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또 가장 관심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셨고 또 그 접근 방식은 식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해결 방법들은 훨씬 더 솔직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고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제의 선정에서도 우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도 기존의 육아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와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상적인 것들은 기존의 육아 상담 프로그램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 상담 프로그램의 전개는 일단 그 아이의 어떤 문제를 일단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지만 결국에는 부모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서사가 흘러가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굉장히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면서 다 같이 뭔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사리 들고 만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의 육아 상담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은영 리포트가 그 오은영 박사의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 이 인물에 대한 리포트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오은영 박사는 기존의 방송에서 비춰준 많은 모습들은 이제 강연이라든지 상담 같은 그래서 흔히 국민 육아 멘토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기존의 탄탄히 구축되었던 연구를 토대로 전문 연구자로서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 자료까지 동원을 해서 그 내용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한 점이 좋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오은영 박사 특유의 어떤 솔직하고 공감하는 화법을 통해서 메시지도 굉장히 좀 쉽게 전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김정민 PD는 이런 감상평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은영 박사가 방송에 많이 나와서 방송인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워낙에 방송을 잘하시다 보니 그런 전문가적인 영역, 역량이 많이 이제 노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갖다 좀 끄집어내면은 프로그램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 아이를 나쁘게 다루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출연자를 갖다가 좀 극한의 캐릭터로 만들어 놔야 이게 좀 재미가 보장이 되고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하는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송 문법대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 끝까지 있었으나 작가들이 그렇게 기존의 방송처럼 독하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 프로그램 만들지는 말자 이번에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 기조를 유지해 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정민 PD와 함께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위원들은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중심이 된 그런 프로그램인 만큼 그 방송 곳곳에서 이게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점을 이제 좀 연출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죠. 일단 프로그램 제목이 오은영 리포트고 세트도 그 연구실을 재현한 듯한 그런 세트였고 또 이제 도종환 씨가 조교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서 말 그대로 어떤 교수이자 학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기획하고 제작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면 제작진과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송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실험을 세팅할 때도 이 실험이 적합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없고 계속 누군가의 판단을 의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갖다가 오은영 박사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고 아이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각 소 주제들 그다음에 소 주제를 채우는 실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가끔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도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소통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가 워낙 이제 진행도 많이 잘 하시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잘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도 흡입력 있게 하시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의 진행에 좀 더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이 된 게 저는 도경환 씨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경환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과거에 공부 관련해서 본인이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부분, 그 부분들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부분도 열심히 했는데 80점대가 나왔어요. 그때 저도 좌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와서도 야, 앉아만 있으면 뭐하냐, 점수가 떨어졌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오히려 등수는 올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냥 단순 점수로 그거를 환산해서 칭찬하거나 꾸짖거나 하시니까 더 오래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같은 세대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부모들에게 좀 공감도 많이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경환 씨를 조교로 섭외한 이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기대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오은영 리포트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냥 일방적인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다가 누군가 좀 핑퐁을 해주고 진행을 도와주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중과 오은영 박사 간의 어떤 가교 같은 역할 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물색을 하다가 도경환 씨의 그 캐릭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교의 이미지와 상당히 부합하기도 했고 그런 아빠로서의 면모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조 진행 그다음에 육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섭외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었고 섭외를 넣었을 때 바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랜선 청중단들이 좀 궁금한데요. 50명의 랜선 청중단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아빠인 그 남자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 봤는데 제가 찾은 건 딱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육아라는 것들이 이제 엄마가 많은 몫을 하고는 있지만 육아, 교육의 현장에서 엄마, 아빠가 동등하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D님 생각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진행한 방향이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상담 신청이 왔을 때 거기 아빠가 속해 있었으면 저희는 일단 1순위로 컨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상담 사연이 조금 방송과 조금 덜 맞더라도 아빠가 노출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뭐 현실의 벽인지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상담받고 솔루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아빠들은 그런 와이프를 좀 말리고 싶어 하고 뭐 왜 방송에 나가냐 이런 식의 구도로 좀 많이 가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아빠의 노출을 유도했음에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건 저희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할지 많이 서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뭐 3부작 제 입장에서는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 다른 주제에 대한 부모님들 고민은 무엇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려했던 다른 장치들은 나이에 대한 방송, 그러니까 미운 7살 혹은 6살,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상황들,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좀 나이를 기준으로 해볼까라는 것도 염두에 뒀었고 끝까지 저희가 좀 아쉬웠던 아니면은 아까웠던 주제 중에 하나는 대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교육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잘 들어보면은 사실 다 대화법의 해법이 있어요.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그 메시지대로 아이가 행동하게끔 바라는 거는 부모의 일방적인 욕심이고 메시지가 잘 통할 수 있는 길을 부모 아이와의 길을 평소에 잘 닦아 놓으면 메시지들도 다 잘 전달이 되는데 그 길을 평소에 잘 닦아 놓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보내도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녹화를 진행하는 PD인데도 그냥 그걸 망각하고 그냥 강의를 듣게 될 만큼 솔깃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대화법에 대한 방송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작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터에서는 1, 2부에 걸쳐서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을 주제로 한 고민들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들은 1, 2부의 제작 과정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1부에서 선택한 주제가 영유아의 성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영유아와 성이 제가 성인이니까 연결고리가 처음에 잘 안 잡혀서 부조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 났을 때 아마도 많은 성인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과 그런 어떤 공감을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클립 조회수가 220만을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이 첫 주제를 영유아의 성으로 정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성 관련한 고민을 토로하는 상담 건수 중에서 2014년도에 가장 높은 건수가 유아 자위였어요. 실제로 카페나 이런 데서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너무나 걱정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왜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면은 그건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내 저 조그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내 아이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뭐 똥을 안 싸요, 뭐 해 온갖 고민은 다 친구와 가족과 다 말할 수 있지만 이 고민은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금기시되는 행동인데 또 알고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걱정하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자연스러운 거다. 요거 하나만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1부를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2부에서 저는 보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문으로 중학교 때 좀 많이 들렸어요. 누구랑 누구랑 뭐 어찌저찌 했다 약간 이런 소문? 차라리 하면 하더라도 피임 정도는 잘하고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가 요즘엔 좀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하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청소년이라서 하지 않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이 아이들과 어른 세대들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크구나. 어른들은 이거를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솔직함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방송에서 다 말 못한 내용들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와 표현을 듣고 깜짝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면서 뭐 탈선의 길로 가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이미 그들 세계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누는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엄마랑 같이 온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동영상도 뭐 다 보고 어떻게 검색하면 되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냥 구글에다가 뭐 그 사이트 주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뭐 주고받고도 하는데 그 사이트 주소를 딱 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정작 이제 엄마는 그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화 끝나고 가면서 이제 어머니가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아들 이런 줄 몰랐다고 하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엄마한테는 못하는 말일까?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직면해 있는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안에서 이런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떤 성장 단계별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10살, 11살 이런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솔직하게 뭐 힘을 합쳐서 여자, 남자가 이제 뭐 힘을 합친다? 그러면 아기가 생긴다고 배우긴 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혹시 이 인터뷰 사전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고 혹시 뭐 전문가가 동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습니다. 동행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문을 특별히 받지도 않았고 저희가 이거 인터뷰를 할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말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그 수위에 대한 걱정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녹화 때 방송에도 나갔지만 오은영 박사께서 그 현호라는 아이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의 대화를 들어보면 요거는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현호야, 그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같이 하나? 네, 그랬죠. 그러면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다 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 너 알고 있지? 네. 그런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너는 좀 어때? 녹화 때 오은영 박사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되게 얼음이 됐었어요. 녹화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본에 있는 말도 아니었고 사전에 부탁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더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아, 이렇게 금기가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부모님, 어른들은 그런 대화를 되게 편하게 유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물론 지켜져야 되고 어떤 사적인 영역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오픈돼야 되고 같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사회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말씀해 주신 현호의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제 아이가 나중에 저 정도 컸을 때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입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방송에서 과연 저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발언이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가명이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사적인 아주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고민을 사전에 제작하실 때 해보신 적은 없는지 또 이후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도 아 이거 나가도 될까라는 또 한 번의 고민이 있는 지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논의 끝에 방송에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 후에 다시 보기를 손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그걸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데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그 도움을 갖다가 엄마한테 요청을 했는데 엄마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이냐인데 저희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혹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내심 그거를 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 엄청 길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갖다 편집해가지고 엑기스만 보여줄 게 아니라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제시했으면 하는 해결책을 되게 정성껏 성의 있게 전달하는 그 모습 이걸 갖다가 잘 포장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길게 붙여놨었고 방송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좀 뜨거웠어가지고 PD 입장에서 되게 보람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3부에서는 공부를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감정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에 대한 정보를 전했는데요. 3부 제작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나요? 저희 교육에서 그동안 이렇게 학업 성취도 이야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부분이 이런 정서지능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점이 돋보였고 실제로 방송에서도 오은영 박사가 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흔한 오해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서지능 그러면 네, 지나치게 정서적인 아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서지능은 어떤 거냐면요. 감정적 자극을 잘 정보 처리를 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경환 씨도 우리가 EQ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어떤 개념인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너무 적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조명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지능 쪽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으신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공부 학업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람과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정서지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게 IQ가 워낙 신봉되는 분위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서지능에 대한 오해. 정서지능이 높으면 뭐 눈물을 잘 흘리고 막 감성이 예민하고 이거 오해거든요. 기존의 오해를 좀 걷어내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좀 되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서지능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서지능이라는 거를 좀 재미있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정서지능이 뭐고 실제로 학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방법을 차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좀 품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보람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또 결과적으로도 보면 정서지능도 향상됐고 심지어는 학습 그 성과까지도 높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거를 정말 전문기관에 가서 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이제 한 번의 일회성 교육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서지능 교육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수록 좋고 전문 기관뿐만이 아니고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되게 아이와 쉽게 얘기를 하면서 정서지능 향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쉽고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집안에서 정작 내 아이와 그런 걸 시도하면 부모가 바로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피드백이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아빠가 화 안 났으니까 더 막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더 하고 싶은 걸 해 나가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부모가 좀 인내심이 더 필요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가 좀 더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네, 오늘 김정민 PD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큐플렉스를 대표해서 나온 김정민 PD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사실 이 나이가 돼도 힘들 때는 이제 부모 품이 그리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때마다 그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도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부모는 또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오은영 리포트가 중간 다리 역할을 아주 잘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그 아이들 육아,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리고 넓어진 시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 보호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데 좀 더 일찍 사회화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또 심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감사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육아나 교육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정보가 늘어날수록 저는 정보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보 불평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공영방송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오은영 리포터 같은 프로그램이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담아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다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니 어떠셨습니까? 고민이 많았던 방송인 것만큼 아쉬움도 많은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주시고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육아 고민들을 공유하고 해답을 찾아본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 이처럼 양육과 교육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담아낸 의미 있는 기획들 앞으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